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링 부트 나올 거예요. 부트 나와서 클릭하시고 스타터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그렇죠? 스타터 프로젝트 넥스트 누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넥스트 누르면은 설정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의존성을 관리해주는 프레임워크 중에서 그 그래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들이라고 또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메이븐으로 배우고 있어요. 메이븐으로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자바 버전은 17로 되어 있죠. 17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17 버전 있죠. 우선은 17 버전으로 우선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고 그다음 패키징은 자르로 우선은 둘게요. 자르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뭘로 하지? 오늘 그죠? 콜드윈터닷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설명 적어주면 돼요. 콜드윈터 스프링 프로젝트. 우리 직접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버전을 좀 11로 낮춰야 될 거예요. 낮춰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STS4 버전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해볼 테니까 우선은 이거 한번 스타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복사해서 스프링을 넣어주고 콜드윈터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저 이름은 네이밍은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콜드윈터 맨 마지막에 패키지명은 컴.콜드윈터 웹 이렇게 할게요. 웹 이렇게 해서 넥스트 눌러볼게요. 넥스트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쇼핑하듯이 내가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것을 넣어주면 돼요. 쇼핑하듯이. 그리고 지금 그 스프링 버전이 3버전도 있고 2버전도 있는데 3버전은 바뀐 게 좀 많아서 2버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2.7.17 스냅샷 이걸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쇼핑하듯이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마이바티스를 쓸 거다. 그럼 마이바티스를 검색을 하면요. 마이바티스가 나와요. 이렇게.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나 스프링 웹 쓸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스프링 입이 나옵니다. 엄청 느리네. 그쵸? 엄청 느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프링 웹 이렇게 해갖고 나와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프링 웹을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추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추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그 서버 동작해서 화면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웹만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니시를 하면은 이제 부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트 프로젝트가. 부트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임포트, 게팅 스타트, 스타티드 컨텐트라고 해갖고 여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기다려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안 바꿨었나 보네. 원래 프로젝트 이름도 바꿔줬어야 되는데 누락했나 보네.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갖고
여기 보시면은 메인 메소드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메인 메소드. 메인 메소드가 있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스프링 할 때는 메인 메소드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메인 메소드를 실행시킴으로써 나머지 필요한 것들이 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템플릿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각각 뭐 JSP 파일들이나 아니면 리소스 파일들을 넣는 그런 폴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JSP 파일들을 넣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이제 메인 테스트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폼.xml 한번 열어보시면 폼.xml 요거 크기가 좀 작아서 좀 바꿔볼게요. 바꾸긴 할 건데 바꾸고 이거 STS 바꿀 거라서 다른 건 또 설정을 안 할게요. 14 정도로 바꾸고 오프라인 클로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폼.xml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콜드 윈터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해갖고 여기서 디펜던시가 그 기존에 쓰던 거랑 좀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검색해 보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스타터 테스트하는 거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메이븐 플러그인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디펜던시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하이어라키 구조로 이제 디펜던시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스타터 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프링 웹을 선택을 해갖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뭐 라이브러들이 다 있는 거죠. 뭐 잭슨도 있고, 그다음에 톰캣도 있네요. 여기 스타터 톰캣. 그렇죠? 내가 톰캣을 따로 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되는 거고, 스프링 웹 MVC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스프링 빈즈, 컨텍스트 필요한 것들은 다 있다. 그래서 이걸 구동해보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왜 이렇게 느리지? 이거?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com.coldwinter.web이라고 하는 패키지 우클릭해서 new 한 다음에 패키지로 가주세요. 패키지로 가주시고 그 다음 웹.컨트롤러라고 해갖고 패키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웹.컨트롤러 그다음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홈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릭 그 다음에 그 모델 뷰 쓰기 전 우리가 이제 그 뷰 리졸버 태우는 거 있었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쇼 메인 이렇게 해서 다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리퀘스트 매핑 적어줬었죠.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매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컨트롤러임을 그 알려주는 그 어노테이션도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메인으로 가셔서 우리 자바 맨 처음 했을 때 메인에서 실행했었잖아요. 항상 메인을 열어놓고 여기서 이제 우클릭해서 런해즈 한 다음에 스프링부트 앱으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액세스 요 허용하는 거 다 허용해 주시고 되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항상 이런 이 로고가 뜨는 거예요. 스프링부트 이렇게 해갖고 버전 이렇게 나오고 로고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성공됐다라 나오는데 어플리케이션 failed to start 해갖고 8980 포트는 이미 유즈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해줄 때 포트 번호를 바꿔줬었는데 그 포트 번호가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서버라고 하는 탭이 전혀 없잖아요. 서버를 더블 클릭해갖고 뭐 설정한 것도 없었고 이미 내장 서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pplication.properties라고 하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나 서버와 관련된 설정을 바꿀 거야 라고 해갖고 서버 포트가 있어요. 서버 포트 이거 자동 완성 다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8888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 8888로 바꿀 수가 있어. 8888로 바꿔서 요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다가 이제 설정들을 다 해주면요. 이제 우리가 그 기존의 스프링 레거시에서 썼던 것처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런 에지에서 스프링 부트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8888 있죠? 탐캐 스타티드 온 포트 8888 해갖고 HTTP 위드 콘텍스트 땡땡 이렇게 돼 있죠? 스타티드 데모 어플리케이션 1.376 세컨즈라고 해갖고 정상적으로 동작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죠? 8888로 로컬호스트 8888 127.0.0.1 로컬호스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화이트 라벨 에러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서버가 실행이 되면 요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온다. 그렇죠? 서버가 실행이 되면 요게 나오는 거. 요거를 만약에 서버를 끄게 되면은 그렇죠? 스타트를 끄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 안 나오던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실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버를 끄고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안 나와버리지.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고 서버를 실행을 하면은 클릭해서 run as 스프링부트 앱 해갖고 실행을 하게 되면 스프링부트 스타트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죠. 이게 실행이 된 거고 내가 이제 홈 컨트롤러에서 그 리퀘스트 매핑 해놓은 게 뭐냐면 인덱스에 인덱스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인덱스 자동사가 뜨네. 잠깐만요. 우리가 리스폰스 바디를 누락을 했기 때문에 리스폰스 바디를 누락을 해서 여기 안 나왔었던 건데 리스폰스 바디를 적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메인으로 가서 스프링부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인덱스로 접근했을 때 저 헬로 스프링부트가 나와야 돼요. 헬로 스프링부트 나오죠? 헬로 스프링부트 나오게 됩니다. 리스폰스 바디를 써주면은 이게 나온다. 그렇죠? 이거를 써주면 돼요. 리스폰스 바디. 우리가 이제 뷰 리졸버를 태우지 않고 이거를 바로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써줬어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프링부트의 시작인 거예요. 스프링부트의 시작. 지금
메인 밑에 웹의 폴더를 만들어서 이 some 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파일을 만들었고 이 파일을 이제 동작시켜 보려고 실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거 웹에서는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URL로 이제 동작하는 거는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some HTML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something here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작했으면 그러면은 JSP도 동작을 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JSP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JSP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야 되지. 파일을 이거 제가 index.jsp를 만들어 볼게요. index.jsp index.jsp 이거 뭐야? 너 뭐니? 네가 왜 열리지? 에디터가 이걸로 열리네. 우선은 그럼 뭐 나야 좋지 뭐 자동 완성도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인덱스 JS 파일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JS 파일. 여기 이제 JS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태그 지시자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 꺽쇠 퍼센트 해갖고 퍼센트 이거 적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맨 위에다 적어주는 거 그게 필요하죠. 파일에는. 그래서 꺽쇠 퍼센트 골뱅이 해갖고 페이지 랭귀지 자바 컨텐트 타입 텍스트 리스트 캐릭터 셋은 밑에 폴로 한다. 페이지 인코딩도 밑에 폴로 한다. 이게 지금 자동 만들어지는 게 안 만들어져서 이걸로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우클릭 해갖고 뉴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 파일 만드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안 돼 있어갖고 그거는 이따가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ndex.jsp를 만들고 서버로 올린 다음에 index.jsp를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용을 안 적었지? 내용을 안 적었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브라우저로 이제 들어가서 index.jsp를 동작하게 하려면 이게 이렇게 다운이 돼버려요. 얘가 다운이 돼버려. 보이지는 않고 다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HTML은 얘가 이제 톰캣으로 이제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톰캣 상태는 JSP를 읽어드리지 못한다는 상태예요. 여기서 인덱스를 쓰면은 갑자기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즉 이 JSP라고 하는 파일을 이 톰캣에서는 아직 지금 읽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이것도 설정을. 그렇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나오지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JSP를 읽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com.xml로 가서 라이브러리를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com.xml. com.xml 열어주세요. 너무 느려서 안 열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디펜던시는 우리가 이제 그 MVM 레포지토리에서 검색을 해줘야 되고 MVM 레포지토리.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줘야 되냐면 탐캣 임베디드 제스퍼, 이게 이제 JSP를 해석하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 탐캣 임베디드 제스퍼 여기 있죠. 이거를 봐서 이 버전이 아마 지금 요거 9.0.41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해서 이 디펜던시 추가하듯이 그냥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디펜던시 추가하듯이 추가를 해주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서버 좀 내려주시고 버전이 여기 추천하는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9.0.80으로 하래요. 80으로 하는 게 80으로 매니지드 버전. duplicated 매니지 버전. 이걸 없애야 되는 거지. 없애고 9.0.80으로 이제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없애야 된다, 버전을. 그래서 버전을 없애주면은 없애주고 저장하면 없애주고 저장하고 그다음 서버로 올려서 서버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는 또 실행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면 이제 index.jsp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건 메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니까 지금 필요할 때마다 와서 추가를 해주는데 나중에 세팅할 때는 필요한 것들 미리 다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코딩만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더 많고 더 번거로운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잖아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동작하려면 이걸 써야 되는 거고 이걸 동작하려면 이걸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처리할 때는 한 번에 다 넣어주면은 이제 그런 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코딩을 해버릴 수가 있고 동작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뭘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 MV 레포지토리에서 여기에서 탐캣 임베디드 제스퍼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야 돼요. 이걸 검색을 해서 아무 버전이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 버전이나 복사를 해요. 여기 밑에 있는 복사 카피한 다음에 폼.xml로 오셔갖고 여기를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딱 해주는데 이 버전을 지워주시면 돼요. 버전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것만 남겨서 여기다가 폼.xml로 저장을 하시면은 여기 되겠죠. 요걸 해야지 이제 JSP를 이 탐캣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JSP를 탐캣이 해석할 수 있다.